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패러그래프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빈칸 추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원래 여러분들 빈칸 추론 풀 때 선지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내 경험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매력적이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선별적으로다가 정보를 취합하는 경향이 생겨요. 즉, 내 주장이 맞다, 나의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나머지를 배척해버린다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을 비운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서 지문을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선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평상시에 선지부터 읽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방식으로 지금부터 갑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풀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선지까지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이제부터 개념, 빈칸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역시 근거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빈칸 추론을 근거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빈칸 추론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맥상 동의어 빈칸. 문맥상 동의어를 활용합니다. 즉 문맥상의 동의어는 그냥 동의어가 아니에요. 사전적 동의어가 아니라 그 문맥에서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표현을 저 부분으로 바꿔서 써놨어. 그래서 이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다른 데서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 잘라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는 거다. 그래서 끼워 넣기다. 이거는 빈칸 추론이 아니라 끼워 넣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보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칸 추론은 G빈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동의어 빈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G빈칸이라는 게 있어요. G빈칸은 빈칸에 과일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본문에 사과, 배, 감, 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빈칸이 뭐가 있습니까? 논리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것들과 다르게 논리 추론 문제는 순수 빈칸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추론을 해야지만 맞힐 수 있는 거가 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왜 논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논리가 뭔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치? 뭔지 알면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EBS를 가르치는데 EBS 지문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서 신비로우면 매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논리란 단어가 신비로운 단어거든. 그죠? 논리가 뭐예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신비로운 거야. 알고 나면 완전 허접한 게 논리야. 알겠어? 논리가 뭐야? 지당한 거야. 논리가 뭐라고요? 지당한 거예요. 논리가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논리야.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죠? 이 당연하잖아요. 그게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논리처럼 별거 아닙니다. 아니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네가 판단했을 때 당연히 여기 못 들어가야 돼. 이게 논리 추론 문제입니다. 이건 단 위에 거랑 다르게 근거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고요. 간접적인 근거만 존재합니다. 끼워 넣는 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빈칸 추론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다 근거를 통해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이거는 G빈칸이네, 이건 문맥상의 동일빈칸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for example 앞에 만약에 빈칸이 있으면 대부분 G빈칸일 텐데 for example 앞에 빈칸이 있으면 G빈칸일 텐데 그때도 문맥상의 동의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과정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빈칸 추론 풀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요. 빈칸 제외하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선지를 넣어서 빈칸에 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세요. 해석할 때 문맥적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찾으세요. 즉 얘는 이래서 정답이고 얘는 이래서 틀린 거야. 우리는 흔히 정답의 근거만 많이 찾는데요. 오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이 논리성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답의 근거를 찾을 때 오답의 근거는 더 확실하거든. 그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의 근거 못 찾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수능 같은 게 그런 경우 많았었어요. 오답의 근거를 찾다 보면 정답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했을 때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잖아요. 나머지를 파버리라는 얘기 이렇게. 파버리면 얘는 불뚝 솟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효과가 생겨요. 대비 효과가. 그래서 오답의 근거 찾는 훈련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2018년도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앞에서부터 쭉쭉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전체를 읽지 말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 풀 수는 없을까? 그지? 근데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푸는 것은요, 진짜 위험합니다. 어떤 거랑 똑같은지 아세요? 그럼 스무고개 알지? 스무고개라는 거 하게 되면 첫 번째 질문 던지고 나서 답변 받았을 때 답이 나오질 않잖아.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점점 뚜렷해지잖아, 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거 똑같은 거야. 여기 지문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하나하나의 문장이 다 스무고개의 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다뤘을 때 뚜렷한 게 보이겠지. 근데 한 문장 읽고 정답을 내겠대. 그건 위험한 발상이야. 알겠어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문을 한번 읽었을 때 필요한 정보량이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 정보가 뽑혀 나와야 돼. 이 정보가 한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읽었을 때 정보가 최소한 60%는 뽑혀 나와야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근데 해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독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지문을 한 번 읽었을 때, 전체를 다 읽었을 때 4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40%밖에 안 나와. 두 번째 읽었을 때 30이 추가돼서 나와. 그럼 이제 70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읽었을 때 30이 아니라 20 나와도 6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데 두 번 읽었을 때 이해되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야. 처음 읽었을 때하고 두 번째 읽었을 때 차이점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추가된 정보가 생긴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서 답이 풀린다고 하면 지금 정보를 뽑아내는 훈련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지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장이 10개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10개가 아니라 한두 개를 보고서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스킬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확성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냥 한두 문장 보고 그 풀바에 그냥 찍어. 제일 시간 안 걸리잖아. 그냥 1, 2, 3, 4분 중에 내 쪽에 찍어 25%예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지. 그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4개 보고서 찍는 거. 그거예요. 푸세요. 찍지 말고. 아시겠어요?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다른 거 싫어요. 무조건 정도가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니다.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it is not only the law, 그것은 단지 not only가 나왔네요. 그것은 단지 뭐뿐만 아니라 the law of market, the market, 시장의 법칙뿐만 아니라 which, 뭐가 which has its own life. it is not only가 나왔는데 이거 강조 구문인데 평상시에는 강조구문 몰라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거 좀 하세요. 그냥 그것은 이다라고 해석하세요. it is. 그래놓고 대신나 which 앞에서 뭐가라는 말을 던지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서 그것은 시장의 법칙뿐만은 아닙니다. 뭐가? 그래서 뭐가를 던져. 강조구문이든 뭐든 해석 다 똑같아. 가조진조. 그것은 사실이야. 뭐가? 그 사람이 영화 배우 닮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라고. 강조구문, 가조진조 구별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독해 문제에서 정확한 해석과 정답이야. 갑니다. 우리 시대의 그것은 단지 시장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뭐가? 그것만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rules. 이것도 그 여러 가지 해설지를 봤는데 잘못된 해설지들이 있더라. 이때 rules 명사로다 보는 해설지 다 틀렸어요. 뭐 지배력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틀려서 rule over 이게 뭐뭐를 통치한다 뜻이고 그래서 has하고 rules가 병렬이야. 그러니까 그것만의 생명이 있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됐나요? 통치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rule over 자신만의 생명을 갖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의 법칙은 생명도 있고 인간을 통치하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돌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 강의 들었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여기서 A뿐만 아니라 B 역시인데 A는 구정보야. 구정보는 뭐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 그리고 B는 뭐예요? 신정보, 새로운 정보예요. 그럼 이 표현은 뭘 위한 거야? 얘는 신정보를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글의 중심 내용은 B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을 더 중요시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어? 시장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고 인간을 통치하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달도 그래요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 간단히 정리해 보자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뭐가 있어? 지 스스로의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뭐래? 인간을 통치해. 이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잡고 들어가면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런 건 독해를 위한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독해를 위한 개념이야. 여기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시장의 그 법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 지가 막 살아 돌아가. 시장 막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잖아. 통치하잖아요. 근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가봅시다.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이유로 the problems and organization of science today, 오늘날의 문제들, 과학의 문제들과 과학의 조직은 are such that 그러합니다. 어떠하냐면 scientists does not choose, 과학자들이 선택하지 않아 그 자신의 문제를. 과학자가 자신의 문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난 이 문제 해결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과학 문제들이 자기 자신을 강요해. 누구에게?
과학자에게. 그럼 과학의 문제가 과학자를 통치하고 있네. 이해됐어요? 구체화시킨 거 아니야? 과학의 문제가 과학자를 통치하고 있네. He solved one problem. 과학자가 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is not that. 뭐가 아니에요? Not that. Not A but B 형태가 나왔네요. 그죠? Not A but B. 그죠? 그 결과는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A가 아니라 B다. B가 중요한 거. Not A but B도 역시 B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가 더 안정적이거나 확신한 것이 아니라 10 other new problems, 10개의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open up, 열린다는 얘기죠. In place of, 뭐의 자리에서, 그 단 하나의 해결된 문제 자리에서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두드려 팼더니 문제가 쪼개지면서 10개의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거의 핵분열 수준인데, 핵분열 수준.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분열되고 있어. 그 다음에 They force him to solve them. 그것들은, 그 새로운 문제들은 강요합니다. 그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강요한대요. 잘 봐봐. 통치한다고 했는데 통치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야?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뭔가 강요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He has to go ahead at an ever quickening pace.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at blah blah pace 어떤 속도로인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빠르기가 증가하는 계속해서 빨라지는 그런 속도로 앞으로 나가야 된대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 뭐야?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The same holds true. 똑같은 게 사실입니다. For industrial techniques. 산업의 기술에도 똑같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과학 얘기를 했잖아 지금까지. 뭔 얘기 시작된 거야? 산업 기술 얘기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산업 기술도 역시 인간을 통치한다는 얘기 나와야 되겠죠. The pace of science forces the pace of technique. 과학의 속도가 강요하고 있어요. 기술의 속도. 즉 무슨 말입니까? 과학의 속도가 빨라지면 기술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야. Theoretical physics. 이론 물리학은 forces atomic energy on us. 뭐를 강요했어? atomic energy를 우리에게 강요했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봐. 과학이라는 것에 예로 나온 게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을 때 theoretical physics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기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일 때 밑에서 뭐가요? atomic energy라고 하는 거,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 관계性똑같잖아요. 똑같아. 얘가 얘를 A가 B를 force한다. A가 B를 force한다. 맞죠? The successful production of life of the fission bomb. 성공적인 핵분열 폭발, 핵폭탄의 그 생산은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뭐를? 수소폭탄의 생산을. 이제는 핵폭탄을 만들었더니 수소폭탄을 만들어내야 돼. 왜? 더 센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We do not choose our problems.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choose our products.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We are pushed. 우리는 떠밀려집니다. 얘기했잖아.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밀고 있어. 됐어요? We are forced by what? 뭐에 의해서냐고? By a system. 한 체계에 의해서 떠밀려지고 있는데 which has no purpose. 그 체계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그다음에 goal, 목표도 없어요. 그 자신을 초월하는. 과학과 기술이 여기서는 뭐야? 특히 과학이 이 시스템의 예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이 과학이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얘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 얘 넘어가는 애가 없어. 얘 자체가 목적이고 얘 자체가 뭐 목표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which 그 시스템 과학이겠죠. 그것은 빈칸에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번 makes man its appendix. 만든대요 인간을 그것의 부속물로. 해설지보다 노렸는데 이 appendix가 원래 맹장이란 뜻이야. 딸려 있는 거. 그래서 맹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맹장이 우리 신체에서 쓸모없는 거라고 어떤 해설지 보니까 쓸모없는 거, 인간을 쓸모없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설지도 있더라고요. 창의적이네요. 네, 많이 창의적이에요. 부속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록 같은 걸 이제 appendix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속물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간의 부속물 됐다는 건 뭐야? 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니까 부속물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게 1번이 맞네요. 두 번째는요. Create a false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의 잘못된 안정감, 거짓의 안정감을 창조한데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창조해요. 과학, 안정된다. 원래 안정되지 않은데? 아니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안정적이게 해서 또 불안해지지 본문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틀린 것입니다. 내용 일치적으로 틀렸습니다. 아 이거 초반에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빈칸 추론을 접근하실 때도 내용 일치적 접근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접근이 중요하다고? 내용 일치적 접근이 중요해. 이거 내용 일치적으로 틀렸잖아요. 그죠? 내용 일치적으로 틀렸어. Inspires man with creative challenges. 인간에게 영감, 뭘 불어넣는다는 얘기, 창조적인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을, 문제 같은 것들을 불어넣는데요. 그죠? creative challenges를 인간에게 불어넣는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empowers scientists. 권한을 부여하는데 과학자에게 뭐 할 권한을? 시장의 법칙을 통제할 권한을. 역시 내용 일치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지금 첫 문장에서 시장의 법칙과 과학과 기술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통제한다고.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시장을 통제하게 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용 일치적으로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일치적 접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내용 일치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오답이 오답인 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본문을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빈칸 추론의 접근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용 일치적 접근이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것으로써 오늘 빈칸 추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